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수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중국 소비주는 강세였지만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약세 전환을 했고 코스닥도 0.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86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 아마존이나 테슬라, 인텔 등 주요 기술주가 급락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는데요.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시초가에 공략하는 종목들 잘 잡아야 될 것도 같은데 혹시 전약 후강장을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전략 후강의 예상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은 조금 저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의 3대 지수, 특히 S&P 500과 다우 지수가 이제 200일 선에서 굉장히 힘겹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좀 굉장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스닥 선물을 계속해서 좀 체크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역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 밀렸던 이유가 바로 나스닥 선물의 약세,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미국 시장만큼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후부터 우리 시장은 이미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었다.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시장만의 그런 더 중요한 이슈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에 최근에 이제 바닥은 1,050원 후반에서 이 바닥권을 형성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제 장중에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하방에 좀 열려있는, 그러니까 워낙 강세 쪽으로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4월 중순 정도에 나올 환율 보고서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물론 이제 중국 관련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의 상승의 원동력이 됐지만 또 하나의 원동력은 원달러 환율 강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더 시세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 좀 단기 모멘텀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이제 운식료 업종에서 저는 찾아봤고요.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회사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바닥에서 최근에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은 2월까지는 좋지 않은 흐름, 주가가 하향 추세를 보였는데요. 2월달에 이제 2월달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 속에서 최근 지난주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실적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광산업으로부터 인수했던 이 라이신 사업부가 이제 실적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최근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강세, 음식료 업종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원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자회사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것까지 대상의 그런 최근 보고서에 나온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시장이 약하다고 하면 굳이 어제 종가 이상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5,6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으로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동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라 2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수혜 업종으로 오늘 음식료 쪽에서 골라주셨고요. 시초가 공략주 대상이었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시초가 공략주였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유안타증권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을 빼놓을 수 없겠죠. 어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을 보였는데 아모레퍼시픽은 5% 상승이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송동현 팀장님께 들어보죠. 네,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일단 중국 소비주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워낙 일단은 사드 이슈 때문에 워낙 실적이 좀 많이 둔화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중 관계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 2분기 실적부터 좀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5%대 상승을 보이면서 또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 있지만 네. 2분기 정도까지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그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화장품에 대한 그런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지금이 워낙 강세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말고 국내적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여행도 많이 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퍼시픽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예, 2분기 이후로 길게 보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서 굿 의견을 주신 건데요. 아모레퍼시픽 부정적인 의견 주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한한령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중국 매출 성장이 더 이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해당 이제 아모레퍼시픽에게 있어서 호재로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송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1분기엔 좀 부진한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실적 부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또 다른 이제 탈중국을 위한 좀 또 다른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는 마몽드가 이제 200개 점포를 미국에 입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니스프리 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서 좀 더 이제 국내와 이제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 비중을 조금씩 이제 해외로 좀 다각화시키면서 분산 투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발생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회수 및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당분간 이제 한한령 해소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반등은 좀 단기적으로 올 뿐이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고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롯데쇼핑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6% 이상 급등이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롯데 하이마트 지분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 호재가 됐다라는 분석이던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3, 2, 1. 네, 롯데쇼핑은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네요. 송 팀장님. 네,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신동빈 회장의 어떤 구속 사태로 인해서 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동안 또 중국 사드 또 중국에서 이제 사업장이 철수가 되면서 그동안 롯데쇼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지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역시나 중국발 그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현재도 보시면 좀 정별로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주회사에 대한 그런 투명함 이런 부분도
일단 현재 롯데쇼핑이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요인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롯데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점점 전반적으로 풀리면서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3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앞서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해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2%여서 한 30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네이버와 LG생활건강전도가 빨간불을 켜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삼성전자가 오늘로써 이틀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보합 마감됐었던 SK하이닉스도 오늘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위가 또 뒤바뀌었죠. 어제 현대차는 3.4% 올랐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세로 마감이 되면서 다시 현대차가 시총 4위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5위에 등극돼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LG화학 모두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지수 흐름 좀 살펴보죠.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어제보다 0.93%, 1%가량 조정받으면서 2,420선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17% 하락입니다. 857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양지수 모두 사흘째 약세 움직임입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일제히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여서 오늘도 1%대 조정이고요. 신라젠 어제 2%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1.7% 밀리면서 지금 10만 원 선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시총 3위 종목인데 오늘 1% 나란히 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2.6% 약세 출발 21만 8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을 볼 텐데요.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에 펄어비스 어제 6%나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2.3% 정도 밀리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1%대 조정, 그 밖에 로엔과 포스코 캠텍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약세가 더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어떻게 장 마감까지 상황은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추려오신 종목들 공개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수익률 자랑부터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 터치한 제이준 코스메틱이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2월 13일에 추천을 하셨었고요. 지금 16% 이상 수익권 내 있습니다. 이지은 팀장 추천주도 살펴봐야겠죠. 어제만 7% 이상 급등이 있었습니다. 쇼박스 22% 가까이 수익이 났고요. 지난 2월 6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리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부터요.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한중 관계의 어떤 개선에 따라서 이전부터 한한령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취소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일찍부터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역시나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에서 실적이 강했던, 실적이 매우 좋았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중심 위주로 한번 봤을 때 제이준 코스메틱이 주가를 한번 띄워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왔고요. 역시나 그 실적이 좋고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역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도 제이준 코스메틱의 어떤 실적 추이를 한번 보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배열 초기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기서 홀딩하는 관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차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만 매출이 나왔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제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8년도에는 오프라인 중국 매점에 한 25,000개 정도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한 채널이 확장이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증가분이 일어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밀리지 않습니다.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 송동현 팀장의 종목이었고요. 여전히 홀딩 구간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살펴주시죠. 쇼박스. 네,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이제 부분이 이제 최근에 개봉한 이제 공포 영화 이제 곤지암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곤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예산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손익분기점이 한 7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개봉한 지 4일 만에 벌써 99만 명이 좀 돌파를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와 더불어 어제 있었던 이제 주가 상승 좀 7% 이상대의 주가 상승 이유는 당연히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이제 좀 상승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쇼박스 같은 경우 2017년에 개봉했었던 이제 미호 호적 의회라는 영화의 두 번째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좀 제작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광전 총국의 승인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승인 일정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흥행했던 이력만 어느 정도 빗대서 좀 흥행을 할 거라고 가정을 세운다라면 이제 한 편당 한 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 2편 정도에 빠르면 2편까지 개봉이 가능해서 100억 원대 이상의 좀 해외 매출 인식이 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좀 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신 후에 왜냐면은 이 중국 관련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이 좀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때까지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좀 더 다시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쇼박스는 지금 차익 실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사셨던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10번째 종목을 먼저 보시면 이제 아스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트가 일단은 주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8년에 1월 이후로 주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분쟁이라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보잉의 주가가 좀 타격을 입은 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일단 보잉의 주가가 굉장히 좀 아스트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일단 보잉의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나야만 그런 글로벌 항공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아스트가 관련된 글로벌 항공사의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에 따라서 조금 강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중국이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은 역시나 주가가 빠르게 올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2018년 3월 26일 날에 일단 발생한 8%대 상승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그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이 부분이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 우선은 이 아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점차적으로 소비력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수요가 일단 늘어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기술력과 그다음에 글로벌 항공업체,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트의 어떤 주가 회복력이 한 번은 나올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많이 내려왔던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아스트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역시도 지금 오늘 강하게 3%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3.68%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은 일단 비상장 기업인데요. 비상장 기업 중에 바이오시밀러를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경쟁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 이제 셀트리온처럼 에프로젠 KIC를 통해서 합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술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북 오송에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외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바이오 시장 자체가 2016년도에 어떤 기대감으로 형성된 시장은 달리 일단 코스닥의 전반적인 활성화 정책, 물론 이 종목은 코스피에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가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현재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굳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현재 바이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자체가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바이오 시장, 특히 많이 안 오른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바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켓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미국의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역시나 두산 바켓도 같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두산 바켓은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1,500조 정도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두산 바켓이 또 미국 법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세 인하 효과와 함께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일단 구분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에 모디노믹스가 이때 인도 시장의 제조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도 두산 바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에서는 많이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건설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글로벌적인 어떤 모멘텀은 하나의 부분은 환경입니다. 환경.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제 환경 산업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역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전동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수요를 반영해서 18년도에 증설을 한 상황입니다. 공정 증설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일단은 전기차가 이제 NC의 물질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장착이 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산업 자체가 워낙 중국, 미국, 유럽 등 앞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우수한 에코프로의 그런 NC의 물질을 사용한 배터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에코프로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제법 오른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추천드린 시점은 6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좀 차트만 보실 때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도 아직 구체적인
임상 계획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결핵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핵 치료제가 미국 FDA 신속 심사 대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람 양성 슈퍼 항생제 FDA에 역시 신속 심사 대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람 양성분 LCB01-037이 이 상업 신약에 대해서도 슈퍼 항생제에 대한 그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연내 상업화가 현재 기대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주 가까운 시일 내로 어떤 그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고요. 여전히 그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의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한 8만 원 수준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부터 레고캠 바이오까지 지난 시간과 동일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투자 관점 변하지는 않았다 하셨고요. 추가 투자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12종목은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네. 제가 넷마블 게임즈는 되게 오랜만에 다시 들고 온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넷마블 게임즈가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2분기가 끝나갈 때쯤 미리 좀 선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넷마블에게 있어서 이제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그렇게 뛰어난 뭐 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거는 좀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현재 부재인데다가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테라M과 같은 모바일 게임들의 이제 게임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감소 추이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실적 감소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이미 현재 주가에 선 반영돼 있어서 지금 충분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가격 추이가 어쩌면 매수하시기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재차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앞으로 이제 3분기부터는 신작 모멘텀들이 좀 형성되면서 실적 모멘텀까지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3분기에는 이제 많이 2분기에 예정돼 있었던 게 좀 밀렸죠. 3분기에 이제 출시 예정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이제 국내 시장에 론칭될 예정이 있고요. 뭐 순차적으로 이카루스 M, 세븐나이츠 2 등의 이제 론칭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었던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제 중국 판호 문제는 아직까지도 잠정 좀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러한 판호 문제가 좀 해결만 된다라면 론칭 일정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역시 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신작 모멘텀 공백에 따른 주가 횡보가 좀 다소 좀 이어질 수는 있지만 뭐 5월부터는 3분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씩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있었던 주가 상승의 경우에는 뭐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브레인즈를 인수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한알령 해제에 따른 리니지2에 대한 이제 중국 판호 문제가 예상보다 일찍 좀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 기대 심리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신작 모멘텀보다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국 판호 일정이 앞당겨진다라면 주가 상승은 좀 더 이런 시기에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액은 20만 원인데 좀 더 하향해서 18만 원을 하향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뭐 사명을 변경해서 뭐 티슈진에서 코오롱 티슈진으로 사명을 변경했죠. 뭐 코오롱 그룹은 이제 4월에서 5월 중으로 시행될 이제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기대를 좀 크게 걸고 있습니다. 뭐 인보사 같은 경우는 식약처로부터 이제 국내 임상 3상과 미국 임상 2상의 자료를 통해 이제 통증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효능 입증을 받았는데 뭐 코오롱 측은 여기서 좀 그치지 않고 이보다 좀 더 최대 목표인 연골 재생 등의 이제 근본적 치료제 이제 디모드 라벨을 획득하기 위한 이제 구조 개선 효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입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국내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156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을 했다라면 이번에 진행 예정인 미국 임상 3상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1,020명 약 7배 숫자의 임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2년간 진행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 치료제 디모드 라벨만 획득을 하게 된다라면 2023년도까지 출시를 완료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연매출 한 6조 원 수준을 좀 달하는 매출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티슈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좀 4분기가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기술 수출이 좀 취소되면서 좀 연이은 악재가 좀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런 악재들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추가적인 기술 수출과 미국 임상 3상 진행 추이에 따라서 좀 주가 상승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3월 다 합쳐서 이제 미증시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뭐 제약바이오가 많이 뒤틀렸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티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주의 깊게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26,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강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좀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은 55,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 종목은 OCI입니다. 뭐 OCI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1,127억 원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한 9%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이제 태양광과 석탄화학 모두 좀 양호한 시황이 좀 유지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OCI의 경우에는 실적도 좀 실적이지만 그보다 더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 이제 양대 경제 대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에 좀 돌입함과 동시에 좀 이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태양광 발전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반사의 이익을 반사의 효과를 거둘 거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중국의 통상 마찰이 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50% 이상대 이제 고율 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현재 높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는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OCI의 수혜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 강세에 따른 주가 추이 전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이제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을 통한 실적 개선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얼마나 갈지는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목표가액은 19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정도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상장과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GM 공장이 이제 준공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자회사 에코프로 BM 상장 관련한 이슈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재료 사업 부분 이제 사업을 좀 맡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에 들어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사업을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이 핵심 사업부가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올해 이제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고객사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상장을 좀 하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캐파 증설까지 이루어진다라면 이제 전 세계 NCA 1위 업체인 이제 수미모토 메탈이라는 업체의 캐파의 65%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CA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기존 예상보다 출하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아래 이제 에코프로 BM의 상장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주가 상승 속도를 좀 더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해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상장 2차 전지 부품 업체인 신행 SEC 같은 경우는 상장 후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2차 전지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신행 SEC와 같은 흥행만 좀 보여준다라면 에코프로에도 충분한 주가 동반 상승은 필연적으로 좀 따라올 거라 보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은 4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위 종목이요. 네, 6위 종목은 해성DS입니다. 해성DS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을 뭐 주력 사업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뭐 당사의 경우는 1분기 실적 매출에 시장 컨센서스 좀 부합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업이익 하회 요인으로서는 뭐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이제 양산 지연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가 좀 늘은 부분을 좀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11% 이상대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동차 전장화로 차량에 탑재되는 이제 ECU
보대의 수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온 그리고 스위스의 STM 마이크로 등의 이제 글로벌 상위 업체들에 좀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업체에서 대부분의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업체를 기반으로 올해 해성 DS의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사 같은 경우는 최근 환율 하락과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악재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을 좀 높였을 만큼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이 현재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저점 삼아서 점진적인 실적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초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3,0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넷마블 게임즈부터 해성 DS까지 이지훈 팀장님 준비하신 종목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볼 거고요. 저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5148님께서 KB금융을 여쭤보셨습니다. 64,000원에 50% 비중이 있으신데요. 비중이 적지 않으시죠? 언제까지 기다리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 오늘장 2.5% 내려오면서 5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KB금융뿐만 아니라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KB금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진짜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금융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진,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상존하는 것이 일단 사실이고,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일단 오를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지만 지금은 좀 다양한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둔화라는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은행이 좀 더 대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막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을 많이 잃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저점을 일단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구간대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상준해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좀 지지를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긴 시각으로 일단 금융주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금리 상승기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는 주가가 높아질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일단은 은행주 같은 경우 크기 때문에 좀 64,000원 좀 다소 높은 지점에서 일단은 잡으셨지만 그 배당을 좀 받으시면서 향후에 금리 인상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배당을 계속 받으시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50%나 일단은 비중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끝번호 8700님께서 주신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 매수가가 43,350원이시고 비중이 30%세요. 전 저점 부근에서 잘 잡으셨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말이죠. 이준 팀장님.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43,350원에 들어가셨던 이유 자체가 이제 여기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좀 예상을 하시면서 좀 매수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죠. 무역 부분이 특히나 좀 28% 이상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래도 무역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건설에서도 좀 가장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2월부터 꾸준한 주가 하락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건설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좀 비용들이 빈번하게 좀 발생해서 좀 건설 실적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가장 많이 줬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비용들은 일회성 비용들은 이제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에 대한 반영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 자체 사업 내부적으로 좀 해외 수주까지 따내고 있어서 오히려 펀더멘털 실적은 오히려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최근 주가 하락이 좋은 매수 상승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손절 여부를 좀 고민하시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만 이제 주가가 지금 38,000원대가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35,000-6,000원 선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은 전략이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홀딩하실 전략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를 35,000원에서 6,000원까지 잡아두시고요. 홀딩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봐야겠죠.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대 조정을 받는데요. 저가 매수 포착주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SK이노베이션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사실 큰 폭의 조정 없이 지금 21만 원 부근에서 사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 대한 주체는 기관이 굉장히 탄탄하게 매수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뭐 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 자체를 본다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정제마진입니다. 2분기에는 정제마진 역대 최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제마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이익 확보, 여기에다가 화학 제품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학 스프레드라 그러죠. 이 원가와 판매가의 그런 차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굉장한 불안 요인으로 작년까지는 좀 지적이 됐었던 이 국제유가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불안 요인은 제거되었고 상승에 대한 이익 상승에 대한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오늘 뭐 2% 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이익단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 부담 없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2만 원, 손절 가격은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두셨는데요. 최근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유화학종, 슈퍼사이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송도영 팀장님 5위 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먼저 톱텍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가가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원화 강세라는 부분이 수출주에 있어서 조금 큰 타격이 아닌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텍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 오래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또 빅사이클 자체는 아직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은 괜찮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올해 실적까지는 톱텍이 무난히 좋은 모습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텍 같은 경우는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로부터 일단 수주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고 이런 카펙스 투자라는 부분이 아직 이제 반영이 안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톱텍의 주가가 큰 영향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하지만 3월 15일에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 OLED에 대한 추가의 기대감, 특히 OLED 시장이 지금 현재 별 반응이 없어요. 중국 쪽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에 대한 투자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OLED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고, 향후에 우선은 그 플렉시블 OLED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소형 OLED 시장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노 소재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레몬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그리고 자회사 모두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텍을 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좀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메디톡스와 휴젤의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만큼 피부 재생 치료의 사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태고사이언스는 가장 중요한 로스미르 TPX105에 대해서 그 상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 및 주름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힘줄 치료제인 TPX114 임상 3상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또 그 기사가 났죠. 네. 이 어깨 치료제가 굉장히 희귀한 치료제로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 치료제라는 것이 딱히 없거든요. 이 부분이 또 상용화가 된다면 또 좋은 또 희귀한 가치가 높은 그런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세포 치료제인 칼로덤과 홀로덤이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좀 안정성을 구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고점 14만 원 돌파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차트가 꺾이는 시점이 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뭐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 역시나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 모멘텀이 현재 둔화된 상황입니다. 일단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뭐 그 테슬라에 대한 그 안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그 시장 자체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역시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역시도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이런 부분도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18년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이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경기 민감도 자체가 2분기부터 좋아질 확률이 일단 높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G-트리비 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트리비 NT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데요. 지금 4, 5거래일째 계속적으로 양봉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이고요. 안구 건조증인 RNG 259에 대해서 판매 허가를 위한 미국 FDA 임상 협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약인 레스타시스보다 약 12배 정도 빠른 치료 속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약입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제 중에서는 아주 경쟁사보다 뛰어난 어떤 약효 안전성 그리고 저망감 이런 것들이 G-트리비 NT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2021년 정도 최대 5조 원대 규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트리비 NT의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그런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조정이 좀 큰데 지금 매수도 가능할까요? 오늘 2%대, 3%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요. 일단 1분기에도 실적이 일단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원화 강세에 대한 측면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은 일단 적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좀 회귀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 보이고 있고요. 워낙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너무나 많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분할 매수 관점, 목표 주가 10만 원을 목표로 좀 분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반도체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2분기, 3분기까지도 보시는 게 일단은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의 탑10 종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디트리 BNT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송동현 팀장님 포트내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지훈 팀장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5위 종목은 후성입니다.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 이제 시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4분기 영업이익까지 좀 좋지 않다라고 발표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에는 좀 일회성 손실에 대한 비용이 컸었던 만큼 주가 하락폭은 좀 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손실 이후에 실적 회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회복은 이제 최근 냉매가스와 모습 불산 판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매출로 좀 전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 반등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좀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해 이제 캐파 증설을 2배 이상 좀 늘리는 것 관련해서 좀 증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후성의 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의 증설은 올해 4분기에부터 좀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어닝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불산을 좀 양산하고 외판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이제 불산 가격 또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매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4분기 일회성 비용들을 좀 털고 이제는 좀 캐파 증설과 불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은 1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한알령을 좀 이제 해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을 때는 한알령 해소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니 실적 개선, 본연의 실적 개선에 만 집중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좀 판이 바뀌었죠. 이제는 한알령 해소라는 좀 명확한 시그널 안에서 좀 본연의 실적 개선까지 좀 붙여준다라면 주가 상승의 힘은 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캐파 증설에 따라오는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컸었는데 올해부터는 투자 회수기에 좀 진입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이제 신흥국에서의 수요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상해, 광저우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 모두 이제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의 생산량을 좀 더 보다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스크팩 생산 비중 상승은 앞으로 매출 기여를 좀 크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춘절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상해 법인 같은 경우는 29% 이상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법인, 미국 법인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내 법인의 실적 개선 이제 투자 회수기에 진입한 만큼 올해 이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가 증가 2,698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이제 투자 회수기에 진입한 만큼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만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5만 원 주셨었는데 지금 오늘 돌파가 되네요. 네, 제가 그래서 목표가액은 오늘 18만 원 상향 조정해서 제시해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액은 18만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좀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작됐죠. 그래서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좀 주요 대기업들이 좀 대거 포진한 전자업계에 좀 실적 발표에 좀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주목한 업체가 바로 삼성전기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필수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번 MLCC의 가격 상승을 좀 발판 삼아서 1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9,0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그리고 영업이익은 432%나 증가한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부분은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고작 2%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는 벌써 9배나 증가한 영업이익률 18%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본 전 세계 1위 기업인 이제 일본 무라타에 이어서 MLCC, 2위 기업인 삼성전기는 좀 전례 없는 좀 호황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MLCC 호황 덕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삼성전기는 이제 어닝 시즌에 맞물려서 주가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오늘 재차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은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김남주 주연의 JTBC 드라마 미스티가 이제 최종회 시청률을 8.5%를 기록하면서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토 드라마인 만큼 이제 토요일 때는 동시간대 1위를 지켰고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나 혼자 산다와의 경쟁에서도 시청률 차이가 이제 3%대로 좀 좁히는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스티가 끝나고 이제 후속작으로는 이제 손예진 주연의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리고 제이콘텐트리에서 제작한 네,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 제이콘텐트리에서 제작한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스케치, 미스 한무라비 등이 이제 3편이 연속적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스티 이전의 드라마를 좀 금토 드라마 말씀드리면 힘센 여자 도봉순, 그리고 품이 있는 그녀, 그리고 이번에 미스티까지 흥행이 성공하면서 좀 금토 드라마의 브랜드 파워를 좀 크게 제고시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영화 배급 관련한 부분들도 말씀드릴 건데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 같은 경우 순 제작비가 15억 원인 수준에 비해 이제 보조적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1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JTBC 이제 금토 드라마 브랜드 파워를 좀 끌어올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화 드라마까지 신설을 앞두고 있어서 좀 방송 사업 부분의 외형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오늘 올 한 해는 좀 지켜보시는 걸, 올 한 해는 좀 외형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액은 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제가 이제 수익률 자랑 리뷰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보통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네네. 이제 당연한 이슈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텐트리나 쇼박스 모두 이제 중국 한한령 해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중국 판권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익에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다 이어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TVN과 OCN 등의 이제 유료 채널을 통해서 운영 중인 드라마 슬롯만 4개로 알려지고, 이게 연간 드라마 개수로 따지면 약 24개에서 26개 정도가 돼 있는데, 그만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만큼의 드라마 최다 IP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ENM 방송사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슬기로운 감방생활 등 이제 3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IP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다수의 드라마를 제작을 통해 좀 더 판권 매출이 더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분기당 1기 이상의 좀 대작 드라마를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작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 금액이 좀 다소 높은 거에 대한 흥행이 실패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클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만큼 높은 판권 매출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판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이제 중국 시장 판권까지 재개된다라면 좀 매출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익 증가 또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에서 발생되는 판권을 제외한 해외 판권 수출만 본다 하더라도 약 올해는 90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2개월 내 또는 한 달 반 중으로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 부분들이 6월에 있을 이제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입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신규로 포함될 거라는 전망까지 좀 더해지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 속도는 좀 더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11월 말에 상장하고 12월 변경 당시에 15영업일 시가총액 조건을 좀 만족하지 못해서 편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6월 정기 변경 특례 편입 요건에 좀 충족하기 때문에 좀 편입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등 이제 기관 투자의 이제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지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은 12만 원까지 한번 상향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0만 원이 목표 주가였거든요. 오늘 12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셨던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제이콘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가 우상향 중이고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3% 가까이 오르는데 모두 이지훈 팀장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유한타증권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장 양지수가 모두 내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0.7% 안팎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 출증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